자, 우리는 영어를 지금까지 인지적인 학습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지적 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암기, 인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하는 행동들 있죠. 그게 다 학습입니다. 인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암기 능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분석. 수학 같은 거 이제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분석, 과학적인 이런 암기, 분석, 그리고 암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반복이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인지적 접근이에요. 뭐 가끔씩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라고 말해놓고 잘 들어보면 암기나 반복이 들어갈 거예요. 특히 이제 반복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인지적 학습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인지적 학습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이 없는 문명, 비과학 문명에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종교 시대가 있었던 중세 유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과학을 부정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갈릴레오가 죽을 뻔한 것도 결국엔 과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과학적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를 암기해서 또는 규칙을 배워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모든 방식은 인간이 인지적으로 만든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도 결국 인지적으로 만든 거예요. 분석해서. 패턴도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비슷한 거 몇 개 뽑아낸 게 패턴이에요. 어찌 보면은 약간 사기성의 냄새가 납니다. 패턴은. 안 맞는 것들은 우선 지워버린 거죠. 많이 쓰는 것들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하여튼 이게 규칙이나 또는 패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법은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얻은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지적 학습의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방식은 인간의 모든 무의식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된 예측하는 행동, 예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학습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학습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학습합니까? 걷기도 학습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도 걷기도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걷는데 의식적으로 걷는 거를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고 걷죠. 하물며 운전도 많이 하다 보면은 운전하는 걸 못 느끼거든요. 의식적으로 운전 안 해요. 때로는. 영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뇌의 예측, 다시 말해 자동화된 무의식적, 잠재의식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먼저 듣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리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듣기 전에 이미 예측으로 알고 있던 것이 들어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이해하고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 전에,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뇌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your brain은 항상 predicting, 예측한다. 그리고 이제 correcting, 수정한다. 그러한 예측, prediction을 그들이 맞지 않았을 때. 왜 맞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말했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느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럼 예측할 게 없어요. 그냥 말하고 그 다음에 듣고 우리 뇌가 분석하고 그리고 반응하면 되거든요.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측하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계속 수정 작업을 해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규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면 야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예측이 틀렸네 라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드를 듣다 보면은 live in here란 말을 꽤 쓰거든요. 문법적으로 규칙에 있어서는 틀렸습니다. 얘는 약간 학술적인 이런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부사였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live here를 써야 되는데 주로 live in 어디 동네 서울이나 이렇게 쓰잖아요. 명사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규칙에서 어긋난 거예요. live in here.
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 의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서울에 사는 것보다 live here 여기니까 약간 공간이 좁은 느낌을 줍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그만 공간에서는 이걸 써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틀렸는데 이것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겠죠. 근데 live here 하면 예측에서 어긋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사는구나. 말이 되죠.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규칙이 깨진다는 거죠. 자 오늘은 예측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m speaking.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listening 듣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게 먼저 듣는 게 다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what is really happening in your brain?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정말 일어나는 건 based on many gazillion 수많은 repetition of listening language 언어에 대한 수많은 그런 반복적인 리스닝을 기초로 해서 그 리스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영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닝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스피킹을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리스닝을 반드시 무조건 리스닝을 하셔야 돼요. 영어 한다면 수많은 반복된 리스닝을 통해서 너의 브레인은 predicting 예측을 해요. 우리 말 그대로 every single word 모든 한 단어 한 단어 다 예측합니다. 이거 이미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my 점점점 한 이유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my 뭐뭐뭐에서 모든 나오는 단어를 다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How surprising. 얼마나 놀랐지 않습니까? Would we have been.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연음이라고 해서 하나로 통째로 외우잖아요. be gonna with. 그죠? be going to를 하나 외우잖아요. 우리 예측은 절대 하나 be going to를 하나로 통으로 외우지 않아요. 언어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수거라고 해서 통으로 외우는 경향이 통으로 외우라고 하잖아요. I'm going to 예? 알 겁니다. going to 할 때 이렇게 하나 또 gona라고 한다고 외우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로 외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통으로.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잘 응용하지 않아요. 모든 싱글 하나하나 다 예측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단어는.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내가 말하는 건 some other orifice. 어떤 다른 오픈되어 있는 것. my body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멍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 같은 구멍 말고도 눈빛 그리고 말할 때 어떤 입에서 나올 때 어떤 혀의 놀림 거기서 소리가 나올 때 여러 어떤 변형된 몸의 몸짓, 액션, 땀 흘리는 거, 머리 날리기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라피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나의 다른 그런 오픈되어 있는 곳을 통해 말하는 거지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 근데 그 단어가 coming out of 나오는 모든 구멍.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Would have been surprising. 얼마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당시의 브레인은 predicting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다 모든 거를 다. 너의 브레인은 항상 예측하고 predicting 그리고 correcting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한 예측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 live in here 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나를. 문법적으로 틀렸네. 너 틀렸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live in here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걔랑 있는 그 공간이 되게 좁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한다고요?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자, 그 여자가 I live in here라고 썼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상황의 B는 뭐를 분석한 브레인은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되게 좁은 협소한 공간이야. 스몰한 공간이야. 그리고 얘가 여기에 사는 공간이 스몰한 공간이고 분위기가 좀
그렇게 그렇게 오픈돼 있고 밝은 분위기도 아니고 좀 우중충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I live in here는 규칙에는 틀렸지만 이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거야. 얘를 고칠 수 없는 거니까 말하는 사람을 나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live in here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지. 여기가 그렇게 내가 싹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닌 건가 보다.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앞으로는 I live in here 하면 약간 이곳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야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무의식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규칙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규칙이 틀리면 너 틀렸어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죠?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민만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하잖아요. 한국어를. 모국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다 쓰고 언제 고맙습니다 씁니까? 예를 들어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가서 저만하고 얘기하다가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친절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둘 다 맞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점원이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를 쓰세요. 감사합니다 말고. 감사합니다는 좀 약간 대중적으로 아까 격식을 차린 거니까 저 친하게 지납시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죠? 너 뭐니? 너 나한테 갑질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거를 그냥 아니까.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상대가 고치는 거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이유는 내가 아니까. 마찬가지. live in here를 쓴 것도 내가 아니까 live in here 썼어. 난 live here를 안 쓸 거야. 왜?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느낌 아니까. 그게 원어민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원어민 얘기하면 이러죠. 아이고 제가 뭐 틀렸나요? 어디를 고쳐주세요. 아주 저 자세를 탁 굽히면서 저를 가르쳐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수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수정하는 거 여러분이 수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수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뇌가 예측을 해서 지가 고치는 거지. 아이고 리브 히어는 부사니까 안 되겠군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 막 써요. 그렇다고 해서 태클 안 걸어요 상대방이. 이유는 뭐죠?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원어민이니까 아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누가 여기서 손을 대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할 때 손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측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스피킹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피킹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리스닝이 없는 스피킹은 그건 스피킹이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이 없는데 말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생각 없이 말하라고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거짓말, 마지막가 말 같지 않은 말입니까? 생각 없이 말하래. 이거를 반복하래.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이런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인지적인 자극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거든요. 인지적인 자극이 뭔가를 해결할 것 같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손에다가 바늘 콕 굽이면 거기가 아파가지고 그 아픔을 잊어 잠시. 그럼 해결된 건가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시 고통만 잊은 거예요. 이런 것들. 하여튼 그렇습니다.